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엔 개장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인 상장사가 한 곳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시총이 1조 원 이상인 상장사는 194곳으로 2018년보다 한 곳 늘었지만 신규 상장한 1조 클럽 5곳을 제외하면 오히려 4곳이 줄었습니다. 지난해 1조 클럽이 된 신규 상장 기업은 현대오토에버, 롯데리츠, 지누스, 한화시스템, 에코프로 비앱입니다. 이렇게 증가율이 부진했던 것은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와 기업 실적 부진, 일본의 수출 규제, 홍콩 시위 격화 등 국내외 증시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증시가 부진한 양상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코스피는 지난해 12월 미중 1차 무역 합의와 반도체 반등 기대감 등으로 상승 마감하면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코스닥은 바이오 쇼크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며 1조 클럽 멤버 시총이 전반적으로 줄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투자은행 신용 공여 대상인 중소기업 범위에서 특수 목적회사와 부동산 관련 법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은 위원장은 어제 정부 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권 CEO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증권사의 기업 금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IB 제도가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은 위원장에 따르면 증권사의 경우 명목상으로만 중소기업인 SPC에 5조 원 이상 대출됐고 이 중 40%가 부동산 분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은 위원장은 벤처 중소기업이 아닌 부동산 시장에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용 공여 대상으로 규정된 중소기업 범위에서 SPC와 부동산 관련 법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대 모빌리티 기업인 우버와 손을 잡고 도심 한일길 이동 서비스 분야를 이끌 전망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정의선 수석 부회장과 우버의 다라 코스로샤이 CEO는 현지 시각 7일 국제가전박람회 CES 2020 현대차 전시관에서 도심항공 모빌리티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대표는 이번에 양사가 공동 개발할 실물 크기에 현대 개인용 비행체 콘셉트 모델인 SA1 앞에서 사인을 했습니다. 우버가 개인용 비행체 분야에서 전략적 제휴를 맺은 자동차 기업은 현대차가 처음입니다. 양사는 협력을 기반으로 세계 최고 개인용 비행체를 개발하고 여기에 도심항공 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합해서 향후 사업을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 전시회 CES 2020이 미국에서 현지 시각 7일 개막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새 폴더블 폰을 거래선에 공개했습니다. 고동진 삼성전자 IM 부문장은 하현회 LG U+ 부회장과 삼성전자 부스를 돌아본 후 기자들과 만나 CES 기간 통신사 등 국내외 거래선에 폴더블 폰을 소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국내 통신사에게 새 폴더블 폰을 소개한 이후 미국 등 해외 주요 거래선과도 제품 출시 계획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다음 달 11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언팩 행사를 열고 갤럭시 S10의 후속 모델과 조개 껍질 디자인의 폴더블 폰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기존 갤럭시 폴드보다 가격을 낮춘 크렘쉘 디자인의 폴더블 폰을 더 많은 국가에 출시해 폴더블 폰 대중화를 이룬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하만과 공동 개발한 5G 기반의 차량 내 멀티 디스플레이 디지털 콕핏 2020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CES에서 메모리 중심의 세상을 주제로 미래 도시를 형상화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 CES 2020에 참가해 인공지능, 증강현실, 가상현실, 오토모티브,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5G 총 6개 분야의 반도체 솔루션을 제시했습니다. 회사는 이번 전시에서 일반 소비자용 SSD를 처음 공개합니다. 이 제품은 지난해 6월 세계 최초로 양산한 128단 4D 낸드를 채택했으며 작년 8월에 출시된 제품보다 성능이 6배 이상 향상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행사 기간 동안 글로벌 칩셋 업체, 데이터 센터, 디바이스 제조사 등을 만나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올해 128단 4D 낸드 기반의 테라바이트급 고성능 낸드 솔루션과 3세대 10나노급 D램 양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을 품에 안은 HDC 현대산업개발이 새 경영진 물색에 나서며 인수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항공업계에 따르면 HDC 현대산업개발은 3월쯤 아시아나항공 주총을 열고 한창수 사장을 비롯한 사내외 이사진을 전면 교체할 예정입니다. 업계 안팎에서는 아시아나항공 새 대표로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 등을 지낸 마원 극동대 항공운항서비스학과 교수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사는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서 3년간 아시아나항공의 고용승계 의무를 가지고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 매각 후 5년간 항공 관련 사업에서 아시아나항공과 경쟁하거나 아시아나항공의 인력을 유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사는 오는 4월까지 국내외의 기업 결합 신고 등 모든 인수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롯데하이마트가 오프라인 매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점포 혁신에 나섭니다. 어제 롯데하이마트는 다가오는 9일 메가스토어 잠실점의 정식 오픈을 앞두고 임시 오픈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메가스토어는 플래그십 스토어로 구축하는 초대형 프리미엄 매장으로 롯데하이마트는 잠실점을 시작으로 메가스토어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메가스토어에서는 가전을 비롯해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제품을 전시 및 판매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잠실점의 규모는 국내 가전 유통 매장 가운데 최대인 2,200평가량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이르면 상반기 내에 네이버페이 등 페이 서비스에 신용카드와 같은 후불 결제 기능이 들어갑니다. 어제 핀테크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핀테크 지급 결제 회사에 대한 소액 여신 기능을 추가하는 관계법령 개정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금융당국은 회계 부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익명신고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외부 감사 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게임 스타트업 엠픽셀은 300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게임사 시리즈 A 투자 등 역대 최대 규모로 3천억 원대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중국이 3조 달러, 우리 돈 3,500조 원에 달하는 외화 보유액의 투자 대상을 한층 더 다변화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최우량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 보유량을 줄이고 황금 등 대체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향후 이런 흐름이 더 빨라질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엔 대장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